안녕하십니까? 불확실성의 시대에 시장과 함께 미래를 조망하는 한국신용평가 IS실 최영실장입니다. 2023년 일곱 번째 키스팟캐스트에서는 현대기아차의 실적과 미래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호재 위원님, 우선 청취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성호재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2022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과 현대차 기아의 중단기 실적을 전망해보고 저희가 생각하는 현대차 기아에 대한 중장기 모니터링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 현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글로벌 자동차 시장 규모는 2017년 9,500만 대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을 지속했는데요.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면서 8천만 대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21년에는 기저효과로 5% 정도 반등했지만 22년 판매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8,100만 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수요의 감소라기보다는 자동차용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데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실적이 오히려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신차 생산량이 수요를 뒤따라가지 못하면서 자동차 재고가 감소했고, 재고 감소를 통해 공급자 우위 시장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가 딜러들에게 지급하는 판매 인센티브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요즘에는 예전보다 고급 차종이나 상위 트림을 택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요인들이 평균 판매 가격, Average Selling Price, 보통 줄여서 ASP라고 부르는데요. ASP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에 힘입어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2022년 실적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했거나 오히려 더 좋아진 모습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역시 2022년 역대 최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인센티브 감소, 제품 믹스 개선뿐만 아니라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도 많이 좋아지면서 주요 해외 시장에서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간 점, 그리고 작년에 달러 환율이 높았었잖아요. 이런 환율 효과까지 향유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률도 급증하고 자율주행 관련 이슈도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자동차 시장의 변화가 무척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시장 전망을 P, 가격과 Q, 시장 규모 측면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Q, 시장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자동차는 고가의 소비재로서 기본적으로 경기 민감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의 여파로 자동차 수요 회복에 제약이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 2016년부터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에서 판매량을 뺀 수치를 누적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로 인해서 재고는 감소하고 수요는 누적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대기 수요가 충분한 상황에서는 공급망이 정상화되어서 생산량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면 판매량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2024년에는 23년보다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중단기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성장 추세는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3년과 24년에 각각 3.0%, 4.9% 수준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팬데믹 이전의 9천만 대 시장 규모는 2025년 이후에 되찾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주요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도 기존 대기 수요와 생산량의 점진적 회복을 고려해서 시장의 완만한 반등이 지속될 것이다. 저희와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권역별로 살펴보면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도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 지표를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경제 지표가 견조하고 반도체 수급 개선에 따른 생산량 회복, 리스와 렌트카 같은 플리 수요 등에 힘입어 올해 10%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간 20% 이상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세계 3위 시장으로 올라섰는데요. 대기 수요도 상당 부분 해소됐을 것으로 판단되고 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20% 수준의 성장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생산 회복과 세계 최대 인구를 바탕으로 5%에서 6%가량 성장은 가능할 전망입니다.
서유럽 같은 경우에도 공급망 정상화에 따른 판매량 반등이 기대되지만 유로존의 경기도나 우려가 좀 더 높은 점을 감안하면 성장률에 다소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시장은 작년 말 기준으로 현대차, 기아 합산 백오더 물량이 100만 대에 육박할 정도로 누적된 수요가 풍부한 상황입니다. 공급 개선을 통해 대기 수요가 실현되고 신차 출시도 이어질 계획인 점을 감안하면 2024년에는 180만 대를 넘어서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판매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네, 앞서 판매 가격 ASP 상승의 주요 이유로 제품 믹스 개선을 말씀드렸는데요. 고급 차종 SUV 상위 트림 선호도가 높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또 요즘엔 속칭 깡통차보다는 옵션을 많이 넣어서 차를 뽑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면서 ASP를 지지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딜러들에게 지급하는 판매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상승할 겁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팬데믹 시국에 생산 차질로 자동차 재고가 줄어들면서 인센티브 역시 크게 하락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림에서도 작년 4분기부터는 인센티브 수준이 상승 전환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상승폭이 하락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고요. 올해 2월까지 실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나 서유럽 같은 주요 시장들의 수요가 살아있는 걸로 보여지고 신차 가격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중고차 가격 지수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상황도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공급 과잉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인센티브가 상승은 하겠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과 재고를 크게 늘리기보다는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재고 수준을 찾는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현대 기아차의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현대차와 기아는 사업 시너지를 바탕으로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상당히 개선시켰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나 서유럽, 인도 같은 주요 해외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공급망 이슈에도 타 완성차 업체들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생산 관리 능력도 보여줬고요. e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전기차 시장에서도 주요 플레이어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 주요 시장에서 점유율이 견조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에서는 올해 2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한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월간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을 정도로 좋은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IRA 영향으로 전기차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볼륨 차종들 현대차에서는 투싼, 산타페, 펠리세이드, 기아에서는 스포티지, 그리고 현지 모델인 텔로라이드 같은 SUV 중심으로 판매 호조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수준의 점유율은 유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에서도 현지 전략 모델인 크레타, 소넷, 카렌스 같은 차종들이 좋은 성적을 지속하면서 당분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차 수요가 높은 곳인데요. 배터리 전기차부터 하이브리드까지 다양한 친환경차 라인업을 내놓으면서 여전히 양호한 시장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75% 내외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 시장별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합산 판매량은 2023년 740만 대, 24년에는 780만 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판매량은 684만 대였습니다. ASP 측면에서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데요. 시장 전체 상황과 비슷하게 제품 믹스 개선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제네시스, 그랜저 같은 고급 차종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기아는 스포티지, 소렌토, 카니발과 같은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있는 RV 위주로 볼륨 차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옵션 채택률도 우상향 추세를 유지할 걸로 예상됩니다. 반면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작년 4분기부터 인센티브는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어느 정도 인센티브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 이전과는 아직 꽤 거리가 있고 업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특히 기아는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외화 외출이 많기 때문에 환율이 높을수록 실적에 유리하게 작용하는데요. 작년 원달러 평균 환율이 1292원으로 평년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현대차와 기아가 2023년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환율을 1250원으로 잡았거든요. 이게 좀 높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예상치 평균이 1256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변동성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무래도 강달러 기조가 적어도 올해는 유지되지 않겠냐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한 것 같고요. 그래서 2023년에는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예년 대비해서는 우호적인 수준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종합해 봤을 때 긍정적, 부정적 요소들이 혼재하지만 부정적 요소가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ASP가 상승은 하겠지만 그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판매량의 반등 지속, 제한적인 ASP 상승에 더해서 앞으로도 아무래도 판매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거라는 점을 감안하면 마케팅 비용은 상승한다고 보고 최근 현대차, 기아가 보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니까요. 판매 보증비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원재료비와 물류비의 피크아웃, 그리고 생산량 증가에 따라 고정비 감소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향후 2년 정도는 2022년보다는 표면적인 영업이익률은 높을 것이다. 다만 22년에 세타 엔진 관련 일회성 품질 비용을 현대차가 1조 3,600억 원, 기아는 1조 5,400억 원 인식했던 효과를 제거한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간 하락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보다 하락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대비해서는 업그레이드된 수준이고요. 이는 현대차와 기아의 제고된 사업 경쟁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현대기아차의 중장기 모니터링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속 향상되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현대차, 기아의 주요 시장 및 글로벌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외형과 영업현금 창출력도 확대되어 왔는데요. 이게 특히 최근 2년 정도는 현대차, 기아가 경쟁사들 대비해서 공급망 차질에 대처를 잘한 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정상화돼서 경쟁사들도 생산이 올라오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시장 지위 향상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인도 시장에서 2위권을 지키고 있는데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타 글로벌 OEM들이 인도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는지 나아가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인데 반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다음으로 시장 변화 대응력을 꼽아봤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전기차에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작년에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전체 신차의 10% 정도인 800만 대를 기록했고 올해는 1000만 대 돌파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전기차 판매 비중이 2035년에는 59%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현대차, 기아는 중국을 제외한 주요 전기차 시장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전기차 합산 판매량을 323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 IRA 시행과 테슬라가 촉발시킨 가격 인하 경쟁이라든지 유럽 시장에서의 보조금 축소와 중국계 메이커들의 침투 확대 같이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 경쟁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도 중요한 모니터링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서 커넥티드카 자동차 구독 서비스 같은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자동차의 전장화가 촉진되고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운송수단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첨단 전자장비로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개념들이 도입되고 있는 겁니다. 변화된 패러다임에서는 브랜드별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 창출을 통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 능력이 자동차 회사들의 사업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소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휴대폰 시장에서 아이폰이 매니아층이 두텁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휴대폰 같은 전자제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현대차 매니아, 기아 매니아층을 형성하는 싸움이 될 거라는 얘기고요. 이를 위해서 향후 2, 3년 동안 주요 전기차 메이커들 간의 고객층을 확대하기 위한 점유율 경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열 얘기인데요. 현대차, 기아 두 완성차 업체가 역대 최고 실적을 올리는 가운데 그룹 내 부품사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완성차 실적 구조가 생산량, 판매량의 증가보다는 생산 차질에 따른 판매 가격 상승에 기인하기 때문에 부품사들에게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었던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수직 계열화된 밸류 체인을 감안했을 때 최전방에서 싸우는 완성차 업체의 역량과 후방에서 이를 지원하는 부품 업체들의 역량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기는 어렵고 지금과 같이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상황에서는
계열 내 부품사를 포함한 계열 전반의 사업 경쟁력 강화가 요구됩니다. 특히 전동화와 전장화 관련한 그룹 전반적인 역량이 제고되느냐가 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지을 거고요. 계열 전반의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부품사들의 재무 지표까지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결국 부품 업체들의 실적 개선 확인을 통해 계열 전체적인 경쟁력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가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기아차의 실적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당사의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투자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더 유용한 리서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